948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등차 수열에서의 어떤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 몇 가지를 공부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요. AN이 있을 때, 자, A1, A2, 자, A3,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죠. 그때 바로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에 지금 공차를 D라고 할 때, 자, 이 수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홀수 번째 항만 뽑아서, 즉 A1, A3, A5, A7 이렇게 홀수항만 뽑아서 우리가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 첫 번째 항이 그러면 A1이고 두 번째 항이 A3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A5가 될 것이고 네 번째 항은 A7 그리고 A9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열 어떤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수열은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그대로 A1이겠죠? 첫 번째 항은 A1이고, 자, 공차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공차가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죠? 원래 이 수열의 공차는 자, D잖아요. 그죠? 그럼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자, 공차 한 번씩 더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를 끄집어 왔으니까 첫 A1이 되고 A3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항이 되죠. 그럼 이 공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D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공차가 2D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짝수항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항만 가지고 와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이것 또한 여전히 스틸 등차 수열이죠. 자, 이때는 초항이 A2가 될 것이고 공차 또한 A2에서 A4까지가 원래 2D씩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2D씩 더해주면 되니까 공차는 얼마가 되고 2D가 되고 맞죠? 2D씩 증가가 되겠죠. 그죠? 2D가 되고 첫째 항은 A2가 된다.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등차 수열에서 어떤 특정한 항들을 뽑아서, 그런데 규칙적으로 뽑아야 되겠죠.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을 때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면서 자, 첫째 항은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순서를 보면 될 것이고 공차는 자, 몇 칸씩 한다? 두 칸씩 가면 1이고 예를 들어서 세 칸씩 즉 A1, A4 그리고 A7 이렇게 뽑아버리면 공차가 3D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요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요렇게 A1, A2를 더했어요. A1, A2를 더하고 자, A2, A3를 더했다고 해볼까요? A2, A3를 더하고 A3, A4를 더했다. 자, 인접항 두 항끼리 더해서 이렇게 수열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원래 요 A1은 그대로 A1이지만 얘가 A2가 뭐죠? A1 더하기 D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2A1 더하기 D와 같죠? A2가 A1 더하기 D니까 2A1 더하기 D와 같죠? 그러면 얘는 A1 더하기 D가 되고 얘는 A1 더하기 2D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2A1 더하기 3D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A3는 A 더하기 2D가 되고 A3, A4는 A 더하기 3D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은 2A1 더하기 5D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두 개씩 이렇게 더해봤죠. 그러면 첫째 항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A1 더하기 A2가 첫째 항이 되고 여전히 얘도 등차수열이죠. 그러면 공차가 무엇이 된다? 공차를 확인해 보면 2A1 더하기 D, 2A1 더하기 3D, 2A1 더하기 5D니까 공차가 2D가 되어서 여전히 무엇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홀수 항제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든지 짝수 번째 항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접한 두 개의 항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이렇게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성질은 숨겨진 비밀은 두 개의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즉 AN도 등차 수열이고 BN도 등차 수열이요. 그러면 AN은 첫 항을 A1, 공차를 D1이라고 할까요? 공차를 D1, 공차를 D1. 자, B에는 첫째 항이 B1, 그리고 공차를 D2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AN 수열은 일반항이 D1N으로 출발하겠죠. 공차가 D1이니까 D1N으로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그럼 이 BN 수열은 공차가 D2라고 했으니까 공차 N, 바로 N에 대한 1차식, 바로 공차가 D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열을 각각 어떻게 했다?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끼리 더해주고, 그래서 뭐를 했다? 첫 번째 항을 만들고,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끼리 더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고,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을 더해서 세 번째 항, 새로운 수열을 만들고, 네 번째 항은 네 번째 항끼리 더해서 어떻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수열에서 첫 번째 한 끼리 더해서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한 끼리 더해서 새로운 수열의 두 번째 항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 새로운 수열도 여전히 still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럼 첫째 항은 A1, B1이 될 것이고 공차는 바로 무엇이 된다? 각각의 공차를 뭐 해준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롭게 만든 수열의 일반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AM 플러스 BN이 되겠죠. 그럼 둘 다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바로 동류항 처리해버리면 D1 더하기 D2N으로 되면서 상수항만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만든 수열도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n에 대한 이 계수가 바로 무엇이 된다? 공차가 되므로 등차 수열끼리 두 개를 더해서 새롭게 만든 이 수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고 공차끼리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 두 수열을 각각의 항들을 빼서 첫 번째 한 길이 빼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한 길이 빼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한 길이 빼어서 세 번째, 네 번째 한 길이 빼어서 네 번째 항으로 만든 이 수열 자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고 그때는 공차끼리 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N과 BN을 빼보세요. 그럼 N에 대한 개수끼리 빼면 되니까 공차는 바로 D1-D2가 된다.
그래서 두 등차 수열끼리 같은 항끼리, 같은 항번호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만든 새로운 수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곱해 보세요. 곱해 보면 일반항이 각각 1차, 1차죠. 그죠? 그럼 두 개를 곱한 항은 바로 D1, D2의 n제곱, 즉 2차 항이 생겨버리죠.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은 바로 n에 대한 1차 항인데 두 개를 곱해버리면 공차를 곱하면서 n제곱이 되기 때문에 2차식이 되어서 바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인데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일반항 2차식이 되기 때문에 2차식이 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누기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끼리 뭐 해도 더해도 빼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그때 공차는 각각의 공차를 더해주면 되고 자, 뺐을 때는 각각의 공차를 빼주면 된다. 그런데 곱하기와 나누기로 우리가 두 수열을 새롭게 만들면 그때는 등차 수열이 안 된다는 것. 요 두 가지의 등차 수열의 비밀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다 충분히 설명했는 거죠. 자, 그러면 948번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두 등차 수열 AN, BN이 있는데 첫째 항의 합이 4고 공차의 합이 1이에요. 자, 그러면 AN의 첫째 항을 A1, 공차를 D1이라고 하고 BN의 첫째 항을 B1, 공차를 D2라고 한다면 자, 바로 A1 더하기 B1이 바로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말이고 공차의 합이니까 D1 더하기 D2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자, A 수열의 1항부터 15항까지 합과 B 수열의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다 더해서 각각 그걸 다시 더해 달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열을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A1과 B1을 먼저 더한다. 얘가 모두 다 플러스니까 갈로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A2와 B2를 더한다. 세 번째는 A3와 B3를 이렇게 더한단 말이죠. 그 마지막은 A15와 B15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더해서 새롭게 만든 수열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두 수열을 더해서 새롭게 만든 수열을 CN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A1과 B1을 더한 게 이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 A2와 B2를 더한 게 두 번째 항, A3와 B3를 더한 게 세 번째 항, A15와 B15를 더한 게 15번째 항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열의 15개의 바로 무엇을 합을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항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A1, B1이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항이 4가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 A2, B2는 그 두 개의 공차의 합이 2니까 4에서 2를 더한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또다시 6에서 2를 더한 얼마가 된다? 공차의 합이 2니까 CN에 바로 공차가 2가 돼서 2씩 더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15번째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첫 번째 항에서 15번째 항까지는 14칸 차이니까 공차 14번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공차가 2니까 공차 14번은 28을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4 플러스 28 바로 3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C에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함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 맞죠? 곱하기 2분의 항수가 바로 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더하면 36이 되나요? 36 곱하기 2분의 15가 되어서 자, 2와 36을 약분하면 18이 되어서 18 곱하기 15를 해보면요. 8호 40에 90이 되고 1을 곱하면 18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270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이 새롭게 만든 CN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27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새롭게 만든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되면서 첫 번째 항은 각각의 첫 번째 항끼리 더해주면 되고 공차 또한 그 공차끼리 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수열의 공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49번입니다. 자, 첫 장이 50이고 제 n항이 마이너스 10인 등차 수열에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이 220이다.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첫 장은 보통 A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A1은 생략해도 되겠죠. 자, 뭐 아니면 A1이라고 적어줘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n번째 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리고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SN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게 220일 때 바로 무엇을 구하라? 공차를 구해 주시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바로 이 SN은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바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바로 n번째 항을 더하면 되겠죠.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가 n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얼마다? 220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얘가 40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0이다. 따라서 20n이 220이 되어서 자, 20으로 나누어 보면 바로 n이 얼마가 된다?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 이 n이 바로 얼마가 되니까? 11이 되니까. 맞죠? 11이 되니까. 얘가 몇 칸 차이죠? 10칸 차이죠. 따라서 공차 몇 번을 더하면 된다? 10번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값은 얼마가 되었죠? 자, 마이너스 얼마가 됐죠? 50에서 마이너스 10이 됐다는 말은 바로 마이너스 60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 차가. 따라서 공차 10D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0이라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D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특정한 두 개의 항만 알면 그 공차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10칸 차이니까 10D인데 실질적으로는 60이 작아졌으니까 10D가 바로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차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50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이 50이고 A10이 23일 때, 자, 다음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이 등차 수열의 모든 항에 이 절대값을 붙인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 자주 나와요. 자, 이 절대값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두 항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바로 일반항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첫 장이 50인데 열 번째 항이 23이다. 그 말은 점점 수가 작아지니까 이걸 보는 순간
공차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첫 장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면 모든 항이 다 양수가 된다고 했죠. 첫 장이 음수고 공차가 음수면 모든 항이 음수가 된다고 했죠. 자, 이처럼 첫 장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등차 수열은 딱 한 번만 항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첫 장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가 돼버리면 그 등차 수열도 부호가 딱 한 번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이 나왔다는 자체가 첫장과 공차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몇 번째 한 가지가 양수항을 지속하고 몇 번째 항부터가 음수항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A1과 A10의 두 값을 가지고 이 공차를 찾아보면 바로 몇 칸 차이죠? 9칸 차이니까 부디가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값은 얼마? 바로 27만큼 작아졌습니다. 자, 그 말은 9D가 바로 마이너스 27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D를 찾을 수가 있겠죠. D가 바로 얼마가 된다? 9D가 마이너스 27이니까 바로 이 수열에 바로 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가 당연히 남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수열은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니까 맞죠? 50에서 점점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일반항을 찾아보면 일반항은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이 되고요. 첫 장 1을 대입하면 50이 돼야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53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풀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A1부터는 첫 번째 항부터는 계속 양의 값을 가다가 언젠가는 음의 항이 나타나겠죠. 그 음의 항이 몇 번째 항부터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n이 바로 53보다 크니까 n은 얼마보다? 3분의 53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양얘가 3일은 3회, 23이니까 37이 21, 즉 17점 자가자가보다 클 때 바로 음의 항이 최초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즉 몇 번째 항부터 바로 A 17점 얼마보다 크니까 18항부터 음이고 17항까지는 무엇을 양의 값을 갖고 바로 A의 18항부터는 무슨 값을 갖는다?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자, 절대값을 벗겨주면 되니까 바로 17항까지는 양수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언제까지는 17항까지는 그대로 벗겨져 나올 것이고 18항부터 30항까지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자,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마이너스로 벗고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마이너스 A3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 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양의 합이 더해주면 되고, 자, 18항부터 모두 다 음의 항을 값이니까, 가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면, 이게 모두 다 플러스로 되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A1에서 A17까지 합, 두 번째는 A18에서 A30까지의 합을 구해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찾을 때, 양과 음을 찾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도 되겠다? 그래프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5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음수고,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 50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바로 기울기가 음수인 이런 직선 위에 자, A1이 50이니까 바로 여기가 N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N은 1일 때 첫 번째 항은 바로 여기를 나타내서 이 값이 50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는 이 N절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N절편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함수에서는 X절편과 똑같으니까 이 값의 0으로 만드는 N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0이 되는 값이니까 바로 3N은 얼마가 되고 3N은 53이 되고 N이 바로 3분의 53이다. 즉, 이 절편이 바로 3분의 53이라는 거죠. 그 3분의 53이 약 17점 얼마가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본다면 17번째 한까지는 바로 뭐다? 양의 값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17번째 항까지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18번째 항부터는 바로 무엇을 나타난다? 음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니까 맞죠? 이해되나요? 각각의 절대값을 취해줬잖아요. 그죠? 취해주면 결론적으로 이 N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이렇게 접어 올라와서 18의 원래 바로 무슨 값은 항의 값은 음수이지만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모두 다 값이 뭐가 된다?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두 수에 바로 무엇을 구하면 된다? 바로 차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사실 무엇이 됩니까? 여기가 사실 요즘이 18이면 여기가 바로 A 18이 되잖아요. 그죠? 접어 올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A 18의 바로 절대값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또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합을 구하면 되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바로 뭘 하면 되겠다? 2분의 항수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은 50으로 주어졌고요. 자, 17번째 항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17번째 항은 n자리 얼마를 17을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17번째 항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7 플러스 53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1이 되고 플러스 53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A17의 값은 바로 2가 되고 A18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공차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1의 값이 절대값을 씌우면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30만 찾으면 되나요? 30은 바로 직접 일반항에 계산해 주면 됩니다. 30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0 플러스 53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90 플러스 53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37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자, 처음 항과 마지막을 아니까 등차수의 합을 이해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가 몇 개 되죠? 17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7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항수를 생각할 때 전체가 30개였는데 얘가 17개였으니까 얘는 몇 개가 되겠다? 13개가 되겠네요. 그거는 다른 식으로 하면 18부터 30까지의 개수를 써주면 되니까 30에서 18을 뺀다. 1을 더해주면 바로 항수가 될 것입니다. 바로 13개가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50 더하기 2니까 52가 되고 자, 52 곱하기 2분의 17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8이니까 플러스 38로 바꾸어도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2분의 13만 계산해 주면 자, 2하고 52를 곱하면 26이 되고요. 2하고 38을 약분하면 바로 19가 되겠네요. 자, 계산만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이 조금 하기 싫죠, 그죠? 그렇지만 26 곱하기 17, 76이 42, 7이 13이가 180이고 26을 더하면 바로 442가 되겠네요. 그래서 19 곱하기 14, 39, 27에 57이고 19를 더하면 바로 247이 됩니다. 자, 이 두 수를 더하면 되니까 2 더하기 7은 9고요. 4 더하기 4는 8이고 4 더하기 2는 6이니까 최종적으로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68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니까 우리가 이때는 등차 수열이 부호가 딱 한 번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곳이 바로 17번째까지는 양수고 1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을 붙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모두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일반항으로 직접 찾을 때는 그 일반항이 0보다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항을 찾는다고 해서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아니면 그래프상으로 표현할 때는 n절편을 기준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51번입니다. 자, 4와 56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660이네요. 자, 그러면 감사하게도 첫 번째 항이 뭡니까? 첫 번째가 4고 마지막 항 알잖아요. 56.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데 이 두 수 사이에 n개를 우리가 넣었으니까 항수는 몇 개가 되겠다? n 플러스 2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얼마다? 660이다. 자, 이것만 처리하면 간단하게 n의 값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죠? 54 더하기 56 더하기 4가 바로 얼마입니까? 60이 되어버리네요. 그죠? 얘가 60이 되어버리니까 2하고 60하고 약분하면 30이 되고 양변에 10으로 나누면 바로 3이 되어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보면 3분의 66이니까 바로 2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바로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즉 여기에 20개의 항을 넣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52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3과 33 사이에 자, 28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었네요. 맞나요? 자, 이때 이 안에 우리가 28개를 넣은 이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등차 수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합이 자, 첫 번째 항과 마지막을 이 더한 것이나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근놈이라고 했죠. 근놈.
지금 이 두 개를 더한 게 그놈이 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요? 3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앞에서 두 번째 거와 뒤에서 두 번째 거를 더한 것도 얼마가 되고 그놈 30이 되고 앞에서 세 번째 거와 뒤에서 세 번째 거, 즉 x 27이겠네요. 그 또한 얼마가 된다? 모두 다 어떻게 된다? 30이 된다.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안에 넣는 게 28개를 넣었으니까 쌍으로 만든다면 몇 개의 쌍이 나오겠습니까? 14쌍이 나오겠죠? 자, 그러므로 30이 몇 개 있다? 14개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420이 된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그놈에 대한 내용만 안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953번입니다. 자, 다음 같은 수열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둘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A1부터 AN까지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91이 될 때, 자, 이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서도 풀어봤지만 제일 첫 번째 거와 제일 마지막 걸 더한 거나 맞죠? 앞에서 두 번째 거나 뒤에서 두 번째 거를 더한 거나 앞에서 세 번째 거나 뒤에서 세 번째 거를 더한 거는 모두 다 그 값이 그 놈으로 뭐하다 같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죠?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4. 그러면 이 두 개, 각각이 모두 다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몇 개 있겠습니까? 바로 요 n개를 바로 뭐야? 절반으로 자른 2분의 n으로 보면 되겠죠. 쌍이 2분의 n 쌍이 나오겠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91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7이 되네요. 따라서 7n이 얼마가 된다? 91이 되니까 n은 얼마분의? 7분의 91이 되어서 바로 7이는 7, 21이면 7, 3, 21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안에는 몇 개? 짝수개가 아닌 홀수개 13개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 풀이와 다르게 선생님이 풀고 있죠. 우리는 그놈을 알고 있으니까 그놈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 물론 풀이집처럼 여러분들이 해결해도 가능한데, 자,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한번 잘 알아보기 바랍니다. 바로 그놈은 항상 뭐하다? 합이 같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954번입니다. 자, 이 등차수의 첫 번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 140, 첫 번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80일 때, 자, 첫 번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 S10이 얼마다? S10이 140이다.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S20이 얼마가 된다? 480일 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인 S30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와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우리가 SN, 바로 SN은 등차 수열의 SN은 바로 무엇이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그죠? 따라서 이 SN을 어떻게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상수항이 없다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끝내라고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P, 여기에 Q를 붙여서 우리는 이 SN을 찾아내면 되겠죠. SN을 찾아내면 S30은 N에다가 30을 대입하면
바로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저 PQ 두 개를 알면 SN을 정복하니까 S30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합공식인 뭐 2분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로 곱하거나 아니면 첫째 항과 공차가 있을 때 맞죠? 우리가 합공식이 있지만 그 합공식을 바로 우리가 생김새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PQ를 찾으면 S30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S10은 N자리에 10을 대입하니까 자, S10 바로 140은 N자리에 10을 더하면 10의 제곱 100이죠. 100P 플러스 바로 10Q가 되겠네요. 자, S20은 480이고요. 자, 20을 대입하면 바로 20의 제곱 400p죠. 400p 더하기 20q가 되겠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 풀면 바로 pq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뭐 위의 식을 그냥 두 배 해버릴까요? 두 배 해버리면 280, 두 배 해버리면 200p, 두 배 해버리면 20q. 바로 위의 식을 두 배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하면 되겠다? 변변 뭐 하면 되죠? 빼버리면 Q가 사라지겠네요. 그죠? 빼버리면 여기가 200이 되고요. 여기도 200P가 되네요. 20Q는 사라졌죠? 따라서 P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자, P가 1이면 얘가 100이니까 40이 되려면 Q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SN을 간단하게 찾아냈습니다. SN은 P가 1이니까 N제곱, Q는 4니까 4N으로 SN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수열은 바로 공차는 얼마죠? N제곱의 개수가 1이면 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바로 2가 바로 뭐다? 이 수열의 공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구하라? S30을 구해달라. 그럼 N자리에 뭐를? 30을 대입하면 되니까 30의 제곱 얼마? 900에다가 30 곱하기 4, 12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10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 자, 이 풀이도 여러분들이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등차수열의 뜻, 정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첫 장부터 열 번째 항이 140이니까 선생님이 이것을 한번 나열해 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바로 열 번째까지를 나열해 볼게요. 자, 이렇게 10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항까지가 480이니까 자, 선생님은 여기에 A11부터 적을 거예요. 이렇게 11부터. 자, 그러면 요 위에가 10개니까 아래도 10개를 적으면 되겠죠. 그럼 A20까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480을 적으면 안 되죠. 첫 장부터 20항, 이 두 줄을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48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 A11부터 A12, A20까지 더한 것은 바로 340으로 나타내면 되겠나요? 그러면 이 두 줄을 더하면 480이 되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세 번째 줄에는 바로 A21부터 21, A22, 23 이렇게 해서 여기가 A29
자, A 30이면 우리가 요 값만 알아낸다면 요 값만 알아낸다면 첫 장부터 30까지 합은 요 세 줄의 합을 모두 다 더한 것이 바로 S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바로 뜻에 의하여 요 각각의 요 한 줄까지 본다면 A1이 A10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나요? 10번 더해야 되죠. A2가 A12가 되려도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나요? 10번. 각각의 줄이 모두 다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된다? 10번 더해주면 되겠죠. 공차를 모두 다 10번 더해주면 A12, A20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갈 때는 공차가 사실 몇 번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각각을 10D씩 더해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100D를 더해주면 첫 번째 줄이 두 번째 줄로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해되십니까? 아시겠나요? 따라서 얘가 얼마 커졌나요? 바로 200이 커졌죠. 즉 100D가 바로 얼마다? 2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올 때도 몇 D가 필요합니까? 동일하죠. 얘도 10D, 10D, 10D 각각 10D 해주면 되니까 얘도 바로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100D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올 때도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다? 100D가 200이었으니까 200을 더해주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540이 바로 세 번째 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줄을 모두 더한 게 바로 S30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더한 것이 바로 얼마니까? 480이니까 540에다가 480을 더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1020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똑같이 10개, 20개, 30개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유형이 나중에 등비수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SN을 바로 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 1번 풀이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 2번 풀이는 바로 등차 수열의 뜻에 따라서 바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 10칸씩 움직였으니까 공차를 10D씩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가기 위해서는 공차 100D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 100D가 바로 200이므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갈 때도 200만 더하면 되니까 540이 되어서 이 세 줄을 모두 다 더해준 게 바로 S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